자, 이번에는 25년 1회 기사 영역의 전기기기 수응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번 문제를 보시면 직류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양호한 정류가 되려면 이 정류 불량을 일으키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져야 합니다. 자, 이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는 L의 dt분의 di, 좀 더 나아가서 L의 정류 주기분의 2 곱하기 정류 전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평균 리액턴스 잡을 줄이려면 우리는 코일의 인덕턴스를 작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류 주기를 길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정류 개선. 자, 정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전압 정류가 있고요. 그리고 저항 정류가 있습니다. 전압 정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보극이 있다. 그죠? 저항 정류는 탄소 브러쉬. 자, 그 다음에 탄소 브러쉬 하면은 또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키운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여기에서 틀린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류 주기 크기 할 거. 맞는 거죠. 두 번째, 리액턴스 전압 크기 할 거. 실제 여기 있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정류 불량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작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접촉 저항 크게 해야 되고 인덕턴스 작게 해야 되더라. 다 맞는 거죠. 다음으로 아래쪽에 42번. 동기발전기의 단락시험, 무브화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여기 있는 이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자,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여자 전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자 어드미턴스. 그리고 철손 요놈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단락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임피던스 전압. 그리고 임피던스 와트. 물론 우리가 얘를 다르게는 동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전압 변동률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더라. 자,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두 개를 묶으면 얘들 가지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기에 단락비 산출 시험이 되는구나.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권선 저항 측정 시험까지. 자, 얘를 줬고 무, 단, 저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는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 시험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추가로 여기 있는 이 단락 시험을 구속 시험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묶게 되면 우리는 유도기, 원선도 작성 시험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기기 단락비 산출 시험과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 시험, 유도기, 원선도 작성 시험 요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살펴봐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들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선 구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단락비. 이거 두 개 묶으면 동기기 단락비 산출 시험이 되니까 단락비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동기 리액턴스. 이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뭐 저항 측정 시험 뭐 이런 거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 전압.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전압값과 전류값을 안다면 충분히 뭐 임피던스 값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리액턴스 이런 것도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답은 여기 있는 전기적 반작용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시험 가지고 얘는 알 수가 없더라. 다음으로 43번.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스태핑 모터.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 펄스만큼만 동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입력 펄스에 비례해서 동작을 한다. 그럼 이때 이 펄스에 대해서 이동하는 각도를 우리가 스텝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이 외쪽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는 타기기와 상호환성이 좋아요. 그리고 뭐 기동 특성, 정지 특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정회전, 역회전, 가속, 감속, 제어가 용이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차가 적고요, 누적되지 않아요. 뭐 이런 기타 등의 특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선지들은 우리가 방금 생각을 해본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여기 있는 이 스태핑 주파수는 우리가 펄스 퍼 세커라고 부르는 이런 단위를 가진 친구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당 가해지는 펄스 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200 펄스 퍼 세커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이놈은 이런 뜻을 가질 겁니다. 초당 1200번의 펄스가 가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태핑 모터는 입력 펄스에 비례해서 동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당 가해지는 이 펄스, 즉 스태핑 주파수가 커지면 회전은 더 많이 하겠죠. 맞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회전을 더 빨리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겠네요.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비례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내용과 얘는 같은 맥락의 말이죠. 그죠? 스태핑 주파수는 결국 입력 펄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다? 비례하더라.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총회전 각도는 스텝각과 스텝수의 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펄스 한 번에 대해서 이동하는 각도가 스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텝수가 많다면 여기다가 이 스텝수를 곱함으로써 전체 회전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세 번째 분해능.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했을 때 1회전당 스텝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분해능이 커진다는 것은 1회전당 스텝수가 커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회전에 대해서 스텝수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이 각 스텝에 대한 스텝각은 오히려 작아지게 될 겁니다. 왜? 간단히 말해서 한 바퀴에 360도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처음에 예를 들어 스텝수가 한 4개 정도 있대요. 그러면 한 번 딱 펄스가 들어가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회전할 겁니다. 즉 90도 정도 회전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스텝수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한 번 펄스를 넣으면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각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즉 분해능이 커지면 얘들이 이동할 수 있는 각도, 스텝각은 작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분해능은 스텝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기다. 그렇죠? 입력 펄스에 비례해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나왔구나.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44번. 전체 도체수는 100, 단중 중권이며 자극수는 4, 적수는 극당 0.628웨버인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 전동기의 부하시 전기자의 5A가 흐르고 있다면 이때 토크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물어본 토크의 단위가 뉴턴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토크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0.975 n분의 p다. 그죠? 이렇게 쓰면은 킬로그램 미터의 단위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9.8을 곱해요. 그러면 그때 단위가 뉴턴 미터로 바뀔 겁니다. 혹은 실제 우리가 0.97에다가 9.8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9.55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관계를 가지고 계산하든 요 관계를 가지고 계산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편한 걸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뭐 메뉴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토크는 0.975. 자, n분의 p 대신에 저는 유도 전동기의 출력 EIA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9.8을 붙이면 뉴턴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지문을 보시면 뭐 중권이니 자극수니 자속이니 이런 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기전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나머지 0.975 n분의 IA 그대로 놔둘 거고요. 9.8까지. 자, 기전력 대신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P자 파이 60A분의 N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일단 N 약분되는 게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중권이에요. 중권은 병렬수와 극수가 같다. 그죠? 얘들도 약분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식의 꼬라지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것만 그대로 넣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975 곱하기 9.8에다가 도체수 100, 자속 0.628, 그 다음에 곱하기 60분의 전류 5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 두드리면 대략적으로 50 뉴턴미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다음으로 45번입니다. 동기기의 단절 비율이 15분의 12일 때 단절권 개수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절권 개수에 대한 수식관계를 돌려야겠다. 그죠? 사인 2분의 베타파이.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2분의, 자, 여기 있는 단절 비율이 바로 여기 있는 베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5분의 12.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파이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인 안에 이 파이를 연산할 때는 18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왜? 사인 안에는 각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굴리면 이 계산기에서는요 0.951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가 1.75%,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2%인 변압기가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 역률각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또 하나를 체크를 해보자면 최대 전압 변동률, 요 놈은요 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역률이 1일 때, 이때는 최대 전압 변동률이 퍼센트 저항 강화랑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역률이 1이 아닐 때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최대 전압 변동률은 루트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 더하기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이다. 그렇죠? 근데 결국 여기서 역률각을 물었다는 것은 역률이 1이 아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역률각이 코사인 세타의 세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문에 보시면 이 기준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역률이 1이 되려면 이 세타가 0이어야 하는데 여기 0이 없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역률이 1이 아닐 때구나 해서 이걸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값은요 누구랑 같으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랑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역률을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 바로 쓰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퍼센트 저항 강화, 즉 P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다 있으면 루트 퍼센트 저항 강화 제곱 더하기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제곱분의 퍼센트 저항 강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어보면 1.7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75가 되고요. 이놈을 계산했을 때 나온 결과가 0.6585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역률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역률각 세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겠네요. 세타는 그 코사인 0.6585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결과가 48.81이 나옵니다. 답은 여기 있는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47번입니다. 직류기에 주로 사용하는 권선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기의 권선법은 고폐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나는 폐이가 높은 게 좋아요. 고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고는 고상권, 폐는 폐로권, 이는 이층권이 됩니다. 물론 이 하위 개념으로 중권, 파권도 있을 거고요. 다시 하위 개념으로 전절권, 단절권, 분포권, 집중권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딱 얘들이 끝일 겁니다. 왜? 보기에 이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자, 다음으로 48번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 저항제어법의 단점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운전 효율이 낮대요. 그렇죠. 우리가 저항을 가지고 제어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작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근데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긴 게 단점 중 틀린 거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은 아니겠죠. 속도 변동이 잘 없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다르게 말하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스럽게 답이 안 될 거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따지면 실제 이 저항제어법 같은 경우에는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 자체가 더 크더라.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간단히 살펴보면 제어용 저항기는 가격이 비싸다. 실제 이 제어용 저항기는 대용량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조금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하가 적을 때는 광범위한 속도 조정이 좀 어려운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왜? 부하가 적을 때는 이 저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번. 발전기 종류 중에서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것은? 물었습니다. 회전 계좌형,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친구는 동기기 요놈 아닙니까? 이런 거 나오면 꿀꺽 드셔야겠죠. 다음으로 아래쪽에 50번입니다. 전기자 반정 및 정류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전기자 반정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장치를 떠올려보면 보상권선이 있습니다. 그쵸. 물론 이 다음 순으로 보극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는데 지금 지문에는 보상권선만 보이네요. 그럼 답은 요놈만 되겠죠. 실제 보상권선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 방지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류 개선도 일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51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 P, 회전수 N인 전동기의 토크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단위를 보시면 뉴턴미터예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살짝 봤다. 그죠? 뉴턴미터로 물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0.975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썼을 때는 킬로그램 미터가 됩니다. 근데 요따다가 뭘 곱하면 뉴턴미터가 된다고요? 9.8. 그리고 이놈을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9.55 n분의 p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걸 앞에 써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2번. 유도 전동기의 역률이 나빠지는 경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도 전동기의 역률이 좋아지는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일단 역률이 좋아지려면 이 저항에 대한 개념이 커지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만큼에 대한 부하를 더 쓰면 되겠죠. 그래서 부하를 증가시키면 이에 대해서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역률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역률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이 저항이 작아지는, 즉 다르게 말하면 부하가 적어지는 경우, 경부하 상태, 이때는 역률이 나빠지겠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다르게 무효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역률은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란 거는 어떤 경우? 역률이 나빠지는 경우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여기 주어진 선지에서 체크를 해보면 두 번째,
동일한 용량의 기계라도 극수가 증가한 경우 요 놈을 일단 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극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쨌든 뭐 자속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속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르게 자속을 형성할 수 있는 전류, 여자 전류가 증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 전류는 무효분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요놈 같은 경우에는 무효분이 증가하니까 역률이 나빠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53번. 동기 전동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실제 이 동기 전동기는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의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크레인, 요 놈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이런 게 있죠. 직권 전동기를 가지고 쓴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직류 직권 전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구가 뭐가 있습니까? 전기 철도가 있다. 그죠? 혹은 크레인, 기중기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4번.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의 철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철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하나는 와류 손실. 히스테리시스 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관계를 쓰면 히스테리시스 상수에다가 주파수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와류수는 와류 상수에다가 주파수 두께 최대 자속 밀도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변압기에 있어서 기전력 관계식을 하나 떠올려보면 이는 4.44 F 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조금 변형을 시키면 4.44 F B S N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놈만 따로 뽑아서 그 관계성을 표현하면 최대 자속 밀도는 주파수분의 기전력에 비례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를요,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이런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의 곱에 비례합니다. 자, 이 관계를 그대로 접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이런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압이 일정할 때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주파수 어떤 관계? 반비례. 그죠? 자, 그다음에 와류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관계를 그대로 접목을 하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즉, 와류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전압 기준에서 주파수와는 어떻다? 무관하다. 근데 여기서도 이런 게 있죠. 철손의 대부분은 누구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왜? 대부분이 이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줄어드니까 철선도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감소한다. 이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번.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을 한번 물었습니다. 자, 일단 전동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지문에 보면 플레밍 아저씨가 나와 있습니다. 전동기 하면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 그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될 건데, 자, 이때 유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 전자유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답은 정확하게 1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더라. 자, 다음으로 56번.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를 0, 1, 2라고 잡을 때 슬립의 범주가 0보다 작다면 이때는 발전기 상태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슬립이 0일 때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상태더라. 다르게 이론상 무브하시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슬립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이때를 우리가 전동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다르게는 정회전. 자, 그 다음에 슬립이 1일 때는 우리가 정지시라고 부르죠. 다르게는 기동하는 순간, 기동시. 그리고 1보다 크다면 우리는 역회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 역회전 상태더라. 이렇게 쓰는 것을 제동기라고 하죠. 자, 어쨌든 지금은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안 되겠죠. 다음으로 57번. 삼상 100kVA 전격 전압 3000대 200V 역률 80%의 변압기 2차 무효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전류 중에서 무효분을 물었어요. 그리고 2차 기준입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로에 적용하는 전체 전류를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무효율을 접목을 하면 이게 바로 무효 전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전체 전류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피상전력 관계를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상 피상전력은 루트 3 VI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전체 전류 I는 루트 3 V분의 피상전력이 된다. 그죠? 그럼 그대로 쓰겠습니다. 100kg 적어주시고 아래쪽에 루트 3 곱하기 자 2차 기준이기 때문에 2차 전압 얘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놈의 값이 288.68A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무효 전류는 (288.68에다가) 무효율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지문에 무효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역률이 80%라면 무효율은 얼마다? 60%다. 그쵸? 0.6. 혹은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이 관계에다가 0.8을 넣으면 이놈이 0.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하면 계산기에서는요 173.19A라는 값을 뱉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면 IGBT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IGBT 거의 안 본다. 그죠? 그래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나왔었구나. 참고용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답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실제 이 IGBT라고 하는 것은 GTO처럼 역방향 전압 저지 특성을 갖고요. 그리고 모스펫처럼 전압 제어 소자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JT처럼 온 드롭이 전류에 관계없이 낮고 거의 일정하여 모스펫보다 훨씬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실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온 드롭 이게 뭐냐?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온 드롭은 온 상태에서 전압이 떨어지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온 상태에서 전압이 떨어지는 정도. 그래서 이 IGBT는 실제 이 전압이 떨어진 정도가 전류에 관계없이 낮고 거의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게이트와 이미터 간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작아 BJT보다 구동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4번이긴 한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참고용으로 보셔도 되겠더라. 저는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9번입니다. 4극 단중 중권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가 40A일 때 전기자 권선의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체크할게요.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회로 수가 누구랑 같아? 극수랑 같죠? 그러면 병렬회로 수 자체는 여기 4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에 전체 전기자 전류가 40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려면 병렬회로의 개수를 나누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40에다가 4를 넣으면 얼마? 10A. 끝이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0번. 삼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조건을 틀린 것을 한번 물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각 변압기의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 권수비가 일치해야 된다. 다르게는 1차, 2차 전격 전압 내지 단자 전압이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도록 일치해야 된다. 네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3상이라면 다섯 번째, 상회전 방향과 각 변이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틀린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문에 있어서 여기 주어진 선지에 있어서 틀린 건 4번 되겠네요. 각 변압기의 1차, 2차 상관 전압의 위상 변이가 다를 것? 아니죠. 실제 각 변이가 어때야 됩니까?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더라. 자, 이렇게 하면은 전기기기의 20문항이 끝이 납니다. 자, 모쪼록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